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문다의 폭발입니다. 빅데이터에서 단연 1위입니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다의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문다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문다의 현상. 문다의 말이죠, 간간히 정말 문다혜가 우리 국민들한테 깜짝깜짝 놀래켰죠. 가장 놀래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직 대통령 딸이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외국에도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경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딸이 다른 나라에 가 산다? 이거는 거의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깜짝 놀래켰습니다. 또 깜짝 놀래켰습니다. 뭡니까? 아니, 이혼을 했다. 이것도 비밀리에 이렇게 알려지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딸이 또 대통령이 현직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혼을 한다? 이것도 참 까십거리였습니다. 근데 또 놀래켰습니다. 뭘로 놀래켰습니까? 아니, 그런데 태국 갔다 들어오더니 자기 집에 가 사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숨어 산다. 그것도 2년이나 살았다. 깜짝 놀래켰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놀래킨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깜짝 놀래켰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태원에 가가지고 밤 3시까지 술을 먹고 곤드레만드레 하다가 교통사고를 했다. 그런데 남자들과 2명과 어울리고 1명과 어울리고 하여튼 간에 또 팔짱을 끼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가 하면, 그 만난 남자들의 정체도 상당히 불분명하다. 삐끼인지 무슨 또 지금 무슨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호빠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참 많은 얘기를 오고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정말로 우리 국민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재주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지금 음주운전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 그거 아닙니다. 이건 교특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경찰에서 나온 얘기는 완전히 고주망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다시 말하면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는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 사람을 죽이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다혜를 빨리 소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7일 날 소환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언론에 알려졌다 그러면서 미뤘습니다. 그러면 조율한다 그러더니 아직도 소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감에서도 문다혜 언제 소환하느냐, 장소는 어디냐, 공개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강신업 변호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환 장소는 용산경찰서입니다. 변경하지 않는다고 경찰 측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근거로 바꿉니까? 용산경찰서로 소환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하느냐. 이 공개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알린다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문다혜를 소환하니까 언론들도 그렇게 아십시오. 그런 건데 그런 건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이가 그때 법무장관하고 어쩌고 떠들 때 말이죠. 그리고 조국이가 수사받고 어쩌고 할 때 민주당에서 말이죠, 법무부 훈령, 검찰 규칙 이런 걸 바꿔가지고 피의자를 비공개 소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는 안 한다는 겁니다. 비공개한다. 그러면 세 번째가 포토라인에 서느냐 하는 겁니다. 자, 포토라인에 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비공개를 하더라도 일단은 기자들이 가서 죽치거든요. 기자들이 죽칩니다. 그런데 이 용산경찰서라고 하는 곳이 지하로 들어가서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검찰청 같으면 몰래 차를 타고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렇게 몰래 또 귀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용산경찰서는 무슨 지하로 들어갔다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이 문다혜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무슨 한밤중에 밤 1시에 뭘 뒤집어 씌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모습이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 기자들이 물으면 그게 바로 포토라인이에요. 그런데 포토라인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라인을 갖다 쳐놓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표시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서라. 그래서 피의자가 서서 얘기할 그런 어떤 공간을 하나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앞에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죽치고 있으면 그게 포토라인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포토라인은 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다혜 같은 공인이고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거기다가 또 다른 수사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이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고 했고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 증폭되고 있는데 당연히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는 건데 일부러 세우지는 않겠지만은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뭐냐면 과연 술만 먹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0.149라고 하는 것이 술만 먹고 과연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끝에 가서는 또 술을 안 먹고 마지막에는 그 동석했던 남자가 30분 전에 떠나고 그 다음에 문다혜는 또 차를 몰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몇 시간 동안 깰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도 0.149가 나왔다는 것은 고주망태 술을 들이부었거나 아니면 무슨 약물이 여기 작동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말이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약물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다혜에 대한 약물 검사를 했는가 또는 앞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경찰의 입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다혜 수사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 언제 소환하는가 그 다음에 공개하는가 포토라인에 세우는가 약물 검사는 하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산경찰서로 소환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들어오는 것이 숨겨질 수는 없으니까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토라인에 자연스럽게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막 몰래 숨기고 뭐 밤 12시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만 안 한다면 포토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냐, 며칠이냐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바로 한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뒤로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문다혜를 봐준다는 어떤 의혹도 있고요. 또 문다혜가 무슨 뭐 또 변호사를 또 하나 추가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검사를 하는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